그의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눈을 감았어요. 새벽 4시 강변 벤치에서 바라본 도시의 불빛이 우리 사이를 흐르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 소리가 우리를 감쌌을 때 나는 알았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목이 타들어가는데 물 한 모금 마실 용기조차 없었고 그가 내 이름을 한 번 더 부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 왜 나는 멈추지 못했을까요? 혹시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 깊은 곳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게 조용한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의 손길 하나가 이 긴 밤을 견디는 제게 작은 위로가 될 거예요. 시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혼한 지 2년째 되던 해 친구 소개로 만난 모임에서 처음 봤던 그 사람. 악수를 건넬 때 그의 손이 따뜻했다는 것만 기억에 남았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혼자였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한 잔 마셨어요. 또 혼자. 48배 나이. 대학생이 된 딸아이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내 인생의 전부. 2달 후 같은 모임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그는 내 옆자리에 앉았고 우리는 처음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카페 안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냥 살고 있어요. 내 대답에 그가 웃었는데 그 웃음이 쓸쓸해 보였던 건 나만 그렇게 느낀 걸까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가려는데 그가 다가왔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조금 더 이야기 나눌래요? 아직 집에 가기엔 이른 시간 같아서요. 거절해야 한다는 이유가 사실 없었어요. 이혼한 지 2년.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눠본 게 언제였던가요? 좋아요. 늦은 밤 한적한 카페 테라스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테이블 위로 김이 피어오르는 아메리카노 2잔, 그의 손가락이 컵을 감싸주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신경 쓰였어요. 그가 말했을 때 나는 컵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왜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외로워 보이셨거든요. 외로워 보였다니. 나는 그렇게 표가 났을까요? 내 결핍이, 내 공허함이. 당신도 외로워 보여요. 내 대답에 그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의 눈동자가 갈색이라는 걸, 그 안에 작은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고 있다는 걸. 그렇죠. 나도 외로워요. 저도 3년 전에 이혼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했어요. 카페를 나설 때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고 차가운 11월의 밤 공기가 뺨을 스쳤을 때 나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음에 또 볼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멈춰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딸아이는 기숙사에 있었고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는데 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편히 주무세요. 답장을 보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핸드폰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6번쯤 반복했을 때 화면이 저절로 꺼졌어요. 그리고 나는 알았죠.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그래도 나는 그 다음날 아침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요. 잘 잤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한숨도 못 잤거든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처음에는 카페에서, 그 다음엔 조용한 와인바에서, 3번째 만남이었을 거예요. 그가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았던 게. 추우시죠? 그가 말하며
자신의 손으로 내 손을 감쌌을 때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느껴본 게.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그날 밤 강변을 따라 한참을 걸었어요. 손을 잡은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번째 만남에서 그가 물었어요. 혹시 저랑 저녁 식사 하실래요? 제대로 된? 네. 카페 말고 좀 더 조용한 곳에서.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적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촛불이 켜진 테이블, 부드러운 재즈 음악, 와인잔을 기울이며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에 대해 깊이 이야기했어요. 결혼 생활은 어땠어요? 그의 질문에 나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사랑했으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함께 사는 사람이 됐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딸아이 때문에 버텼죠. 근데 딸아이도 알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그가 내 손을 잡았어요. 힘드셨겠어요. 당신도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나눴어요. 식사가 끝나고 그가 물었어요. 커피 한 잔 더 하실래요? 제가 묵는 곳이 근처인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좋아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호텔 로비 라운지에서 만나게 됐어요. 여기서 차 한 잔만 하고 갈게요. 그가 말했을 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더 이상 차 한 잔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라운지에 앉아 샴페인을 마시는데 그의 무릎이 내 무릎 가까이에 있었어요.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둘 다. 피아노 연주가 흐르는 어둑한 공간에서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고 그가 조용히 내 손을 향해 손을 뻗었을 때 나는 눈을 감았어요. 객실로 올라갈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떨렸고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나는 그의 시선을 받아들였어요. 엘리베이터 안은 우리 둘뿐이었고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을 보니 낯선 여자가 거기 서 있었어요. 27층에서 문이 열렸을 때 복도의 카펫은 너무 부드러워서 발소리조차 나지 않았어요. 카드키를 찍는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우리 둘의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죠.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뒤를 돌아봤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저 멀리서 반짝이는 빌딩들, 그 모든 게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괜찮아요? 그가 물었고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말없이 그저 서로의 존재만 느끼면서 아름다워요. 그가 속삭였고 나는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한 사람의 여자로 존재하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우리는 창가에서 소파로, 소파에서 다시 창가로 움직이며 서로의 온기를 느꼈어요. 어느 순간 나는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그가 내 눈물을 닦아줬을 때 나는 처음으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왜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서. 그가 나를 더 가까이 당겼어요. 우리는 그렇게 새벽까지 서로 곁에 있었어요. 말없이 그저 숨소리만 나누면서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에게서 조금 물러났어요. 거울을 봤는데 거기 선 여자는 몇 시간 전에 나와 달랐어요. 머리는 흐트러졌고 눈가엔 번진 마스카라 자국이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어요. 가야 해요. 내 말에 그가 다가왔어요. 언제 다시 볼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보고 싶을 거예요. 나도요. 그는 나를 한 번 더 안았고 나는 그 품에서 영원히 머물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계는 이미 6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집에 가야 했어요. 호텔을 나설 때 로비는 텅 비어 있었고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택시를 탔을 때 기사님이 물었어요. 어디로 갈까요? 주소를 말하는 내 목소리는 기계처럼 평온했지만 가슴속은 난장판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나는 조용히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로. 그의 향기를, 그의 온기를, 그와 나눴던 모든 순간을 간직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거울 속에 나는 여전히 그 밤에 머물러 있었고 얼굴을 씻을 때 손이 떨렸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한 달에 2~3번씩 만났어요. 늘 같은 호텔, 늘 같은 시간. 아침을 차리면서 계란을 부치면서 커피를 내리면서 나는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는데 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어젯밤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도요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나는 생각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하지만 마지막은 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딸아이가 방학이라며 집에 왔어요. 엄마, 나왔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와 나누던 메시지 창이 켜져 있었거든요. 어서 와. 밥 먹었어? 응. 친구들이랑 먹고 왔어. 딸아이가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더니 나를 유심히 봤어요. 엄마, 요즘 왜 그래? 뭐가? 예쁘게 꾸미고 다니잖아. 전에는 안 그랬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 그냥 운동도 하고 좀 관리하려고. 누구 만나? 친구들. 딸아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딸아이가 눈치챈 걸까요? 아니, 더 정확히는 내가 숨기고 있는 이 모든 게 들킬까봐 두려웠어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당분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딸아이가 집에 와서 곧 답장이 왔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더 초조해졌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딸아이가 다시 기숙사로 돌아간 날,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보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요. 언제 볼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우리는 그날 밤 평소보다 더 서로를 꽉 안았어요. 일주일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보고 싶을 줄 몰랐어요. 그가 말했고 나도 고백했어요. 나도 미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그가 물었어요. 우리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 말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랑, 그게 뭘까요? 전 남편과의 20년이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사랑일까요? 나도요. 거짓말인지 진심인지 스스로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가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또다시 무너졌고 우리는 다시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 곁에 앉아 손을 잡고 때로는 이마를 맞대고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잠들었어요. 꿈을 꿨어요. 내가 아주 넓은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꿈. 익사하는 건지 헤엄치는 건지 구분이 안 됐지만 무섭지는 않았어요. 눈을 떴을 때
그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잘 잤어요? 꿈을 꿨어요. 무슨 꿈? 바다. 나 혼자 떠 있는 꿈. 외로웠겠어요. 아니요.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그가 내 손을 잡았어요.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자유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날도 말없이 헤어졌어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고 우리는 여전히 만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의 떨림은 익숙함으로 바뀌었고 낯설었던 만남들은 일상이 되었고 나는 점점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당연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조금 두려웠어요. 너무 당연해지면 잃었을 때 더 아플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딸아이가 또 방학 때 집에 왔을 때 물었어요. 엄마, 요즘 표정 밝아졌어. 그래? 응. 뭔가 좋은 일 있어?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만약 엄마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 딸아이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진짜? 누구? 아직은 말하기 이른 것 같아서. 엄마 괜찮아. 엄마도 행복할 자격 있어. 나도 이제 다 컸고. 딸아이의 말에 나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고마워.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응, 좋은 사람이야. 그럼 됐어. 엄마 행복하면 나도 좋아.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정말로 이 관계를 딸에게까지 말할 준비가 됐을까요? 그와 진지하게 미래를 이야기할 준비가 됐을까요? 6개월이 지났을 때 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얘기할 게 있어요.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우리는 평소와 다른 곳에서 만났어요. 한적한 공원에서. 무슨 일이에요? 해외 발령이 났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언제요? 다음 달. 2년 계약이에요. 2년. 그렇게 긴 시간을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같이 갈래요? 그의 질문에 나는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딸아이가 아직 대학생이에요. 혼자 둘 수 없어요. 알아요. 근데, 그리고 나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렇게 빨리 큰 결정을 내리는 건 기다려줄 수 있어요. 2년 후에. 2년이면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럼 이걸로 끝인가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끝은 아니에요. 그냥 잠시 멈추는 거예요. 후회 안 할 거예요? 후회할 거예요. 아마도. 그래도 보내줄 거예요? 응.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고 공원엔 산책 나온 사람들이 오가고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을까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밤, 우리는 처음 갔던 그 호텔, 그 방에서 만났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모든 게 똑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달랐죠. 이제 정말 마지막이네요. 그가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창가에 나란히 섰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마지막이니까.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잊지 않을게요. 나도요. 우리는 그날 밤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어요. 격렬하지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서로가 곁에 있다는 걸 확인했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손을 잡고 때로는 서로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후회하지 마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 전부 의미 있었어요. 알아요.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났어요. 사랑이 뭔지 기억하게 됐어요. 나도 고백했어요.
나도 당신 덕분에 나를 찾았어요. 새벽이 왔을 때 나는 먼저 일어났어요. 가방을 챙기면서 그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창가에 서서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잘 살아요. 행복해요. 내 말에 그가 웃었어요. 당신도요. 꼭 문을 나설 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나는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지금은 1년이 지났어요. 그로부터 가끔 연락이 왔고 나도 답장을 보냈어요. 잘 지내? 응, 잘 지내. 거기는 어때? 좋아. 바쁘게 살고 있어. 짧은 대화들이었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처음 몇 달은 허전했어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그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리워했던 건 사실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나 자신이었다는 걸. 살아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한 사람의 여자로 보이는 경험, 내 마음이 뛰는 걸 느끼는 순간. 그게 그리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이제 나 혼자서도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만 의지하지 않아요. 나를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요가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왔어요.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나에겐 큰 의미였어요. 딸아이가 방학 때 집에 오면 함께 영화를 보고 산책을 가요. 엄마, 요즘 진짜 달라 보여. 그래? 응. 뭔가 자유로워 보여. 자유. 그래요. 나는 이제 조금은 자유로워졌어요. 완벽한 엄마여야 한다는 기대에서도 누군가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도 이제는 그냥 나로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생각해요. 그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아마 나처럼 가끔씩 떠올리고 있겠죠. 그리고 괜찮아요. 우리는 서로의 인생에서 필요했던 시간을 함께했고 그 시간이 주었던 건 각자가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용기였으니까요. 돌아서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멈추지 못했어요.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고 이제 나는 나답게 살아가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후회가 조금 남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만약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솔직한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